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슈키입니다. 오늘은 멤버십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나스닥의 하락과 함께 고점 대비해서 36%나 하락했지만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19.59%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에어비앤비의 펀더멘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객 수요가 줄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것도 잠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유럽 여행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에어비앤비의 실제 매출은 어땠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2021년 4분기 기준 1.53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비록 기록적인 매출을 세우지 못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동분기인 2020년 4분기 대비해서 78%라는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다는 점을 봤을 때 악재를 무색해 하는 매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그로스 프로핏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면 나온 게 바로 그로스 프로핏인데요. 그로스 프로핏 또한 매출과 비슷한 패턴으로 2011년 4분기 1.24빌리언 달러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로스 프로핏만 보면은 그렇게 잘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그로스 마진을 봐야 합니다. 이 그로스 마진은 그로스 프로핏을 매출액으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의 그로스 프로핏이 매출액 대비해서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로스 마진의 경우는 80.70%로 사실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가 비용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비다입니다. 이비다는 순이익이 나오기까지 차감되었던 이자,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을 다시 더함으로써 non-cash expense와 같이 사업에 관계없는 비용을 순이익에 다시 포함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비다의 경우는 이렇게 105밀리언 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adjusted 이비다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adjusted이 없는 그냥 일반 이비다에는 여전히 젊은 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제 수익인 adjusted EBITDA를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2011년 4분기 adjusted EBITDA는 333밀리언 달러로 adjusted EBITDA의 마진율은 22%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영업현금 흐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2011년 4분기의 영업현금 흐름은 380.85밀리언 달러로 2021년 전체 기간 동안에 에어비앤비는 흑자의 영업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뺀 프리캐시플로우의 경우는 영업현금 흐름과 별 다를 바 없는 상태인 376.3910밀리언 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또한 흑자의 프리캐시플로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에어비앤비의 펀더멘탈은 양호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매출액은 좋은 마진율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이비다, 영업현금 흐름,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는 흑자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다른 성장 대비해서 금리가 성장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 것이지 다른 빅테크 기업과 같이 매우 강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조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재무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6.08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들고 있고요. 단기간 투자를 의미하는 여기 current investment로는 2.25빌리언 달러를 들고 있어 총 가용할 수 있는 현금만 해도 약 8.25빌리언 달러 정도로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채가 되겠습니다. 여기 non-current debt는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1년의 기간 이상인 2년, 5년, 10년 그리고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말하는 것인데요. 2.35빌리언 달러가 장기 부채로 잡혀 있고요. 여기 단기 부채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은행을 대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63.48밀리언 달러 정도이네요. 그 말인즉슨 에어비앤비 갖고 있는 총 부채는 약 3빌리언 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요. 갖고 있는 현금은 총 8.23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부채 대비해서 현금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EV Sales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재 12.65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어비앤비의 EV Sales 밸류에이션은 상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균 15.31을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에어비앤비는 적어도 자기 자신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EV 세일즈 멀티플 자체만을 바라봤을 때 이게 또 싼 밸류에이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어비앤비의 평균 멀티플이 이렇게 15.32로 높았던 이유는 처음 상장했을 때 당시 에어비앤비의 멀티플이 24에서 20 이상인 고밸류에이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많은 기대감과 함께 상장을 하지 않았었다면 에어비앤비의 평균 멀티플은 여기 15.32보다 더 낮았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 멀티플 값인 15.32보다 낮으므로 저평가라고 단정짓기에는 또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미래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경제 리오프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TSA Daily Passenger Throughput을 통해서 여행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TSA는 이처럼 항공기를 타기 전 모든 승객이 받아야 하는 심사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렌지 선은 항공기 수요가 정상이었던 2019년이고요. 초록색 선은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이었고, 여기 빨강 선은 코로나로부터 회복하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21년이고, 2022년은 여기 파란 색깔 선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여객 수요가 여기 오렌지 선 대비해서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을 초록색 선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수요가 조금 회복하더니 2021년 빨간색 선은 점점 2019년 수요에 가까워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전쟁 발발과 함께 TSA를 통과한 사람들의 숫자는 또다시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급격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에 2019년만큼의 수요를 회복할지 아니면 이런 상태가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의 수요 대비해서 2022년 항공기를 사용한 사람들의 숫자는 최근 90% 이상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행 수요의 회복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에어비앤비에 있어서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숙박 일수를 보도록 할 텐데요. 에어비앤비는 여기 파란 색깔 선인데 에어비앤비의 2021년 4분기 숙박 일수는 2019년 4분기 숙박 일수까지 거의 다 회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회복한 이유는 총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높은 코로나 밀도 지역을 피해서 장기 숙박을 하게 되었다는 점. 두 번째는 집안에만 있는 것에 대해서 실증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 근처에서 숙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 세 번째는 호텔이 보유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공동 광장과 같은 공유 시설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독립적으로 있는 숙박 시설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는 이미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코로나가 개선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여행을 떠날 것이고 이와 함께 숙박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미래 숙박을 위해서 지불해 놓은 금액 자체를 봤을 때 에어비앤비가 타 경쟁사인 Bookings.com 그리고 익스피디아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이슈가 전부 끝났을 때 에어비앤비가 가장 빨리 일어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어비앤비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에어비앤비의 펀더멘탈은 양호하며 재무상태는 매우 건전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엄청 비싼 것은 아니지만 또 반대로 엄청 저렴한 상태는 아닙니다.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높은 주가 때 사서 오르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와 반대로 주가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도 불구하고 무작정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또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에어비앤비의 경우 미래전망 측면을 봤을 때 수요는 회복되고 있고 다른 타기업 대비해서 우세한 조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한다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제가 에어비앤비를 산다면 저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장점과 단점을 잘 저울질하여 분할 매수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결코 에어비앤비에 대한 매수 추천 또는 매도 추천은 아니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